골칫덩어리 치웠네. 폐공장에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온 이수진이 시익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이제 아버님 재산 상속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야. 하지만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그 노인의 손에는 1,000억 원의 비밀을 담은 작은 금속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나타난 한 여성이 그를 구해냈는데, 어르신, 혹시 저를 아세요? 지아야, 내가 내 학비 보내줬잖아. 15년 전 몰래 도움을 받았던 그 여학생이 성인이 되어 돌아온 순간 탐욕스러운 부부를 향한 1,000억 원 규모의 완벽한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아들 부부는 상상도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영감이 또다시 중요한 서류를 찢어버리자 김철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김철수가 주먹을 꽉 쥔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뭔 줄 알고 찢어버리세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김영감은 멍한 표정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수진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김영감이 눈을 깜빡이며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수야,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했다고요? 아버지가 뭘 잘못 안 했습니까? 김철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지난주에도 중요한 도장을 변기에 빠뜨리시고 그저께는 통장을 세탁기에 넣어버리시고. 이수진이 김철수의 팔을 붙잡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낮추라고? 나 미치겠어. 김철수가 이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공장 넘어간다는데 아버지는 계속 이 모양이야. 김영감이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수진이 팔짱을 낀 채 김영감을 노려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한계예요. 여보도 사업 때문에 미치겠는데 아버님까지 이러시면. 김영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든지요. 이수진이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김철수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집에 계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신경 쓸 일만 늘어나고. 수진아, 그만해.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감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골칫덩어리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김철수가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안다. 김영감이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가 있을게.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수진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망해요. 김철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님 재산 상속받으면 사채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상태로 봐서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 김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수진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뭐, 아버님을 잠시 어디 모셔다가.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쉿, 아버님 깨세요. 이수진이 남편을 다시 눕히며 속삭였습니다. 잠깐만이에요. 며칠만. 그 사이에 상속 절차 밟고. 미친 소리 하지 마. 김철수가 이수진을 밀어내며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더 속상하다고요.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것도 슬픈데 우리까지 망하면 누가 아버님 돌봐요?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김영감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어디 숨겨놨지? 이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계속 뒤졌습니다. 김영감의 재산 목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뒤져봤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야? 이수진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때 김영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있니? 아, 아버님. 이수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김영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물건들 다 어디 갔니? 물건이요? 무슨 물건 말씀이세요? 이수진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김영감이 서랍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김영감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이수진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김영감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이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김철수가 구두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재산 목록을 찾았는데. 이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김철수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네. 집이랑 작은 예금 몇 개. 사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김철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는 정말 망해요. 이수진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결심해요. 아버님을. 그런 말하지 마. 김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찾아봐야죠. 이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사채업자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김철수가 김영감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김영감은 침대에 누워 작은 사진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가서 보니 낡은 여학생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은 뭐예요? 김철수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영감이 꽉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내 소중한. 이게 뭔데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이 아이. 내가 도운. 김영감이 중얼거렸지만 말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사진을 빼앗으려 하자 김영감이 더욱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그때 김영감의 손에서 작은 금속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김철수가 열쇠를 주우려 했지만 김영감이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김영감이 열쇠와 사진을 품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어요? 이상한 사진이랑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그게 이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벽 2시 김철수와 이수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전화 받은 거 들었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온 협박 전화였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가족들 안전 못 보장한다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이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김철수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이에요. 김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이 식탁에 앉아 이수진이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김철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이수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라이브라도 하러 나가시겠어요? 김영감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드라이브? 네,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도 쐬고요. 이수진이 김철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신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지도 답답하셨을 텐데. 김영감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것도 좋겠구나. 오후 2시 김철수가 차를 빼내며 김영감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조심해서 타세요. 김영감이 뒷좌석에 앉자 김철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수진은 집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차가 출발하자 김영감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시원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김철수가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김영감은 오랜만에 나온 바깥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참 오랜만이구나. 김영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의 손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인적이 드문 공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공장들과 버려진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철수야, 여기가 어디니? 김영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김철수가 차를 한 폐공장 앞에 세웠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철수가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영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여기가 어디라고 했니? 하지만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폐공장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CCTV도 없고 주변에 사람 기척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차로 돌아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려주세요. 왜? 여기서 뭘 하자는 거니?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요. 김철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영감이 차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춥다. 집에 가자. 김영감이 김철수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철수가 아버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여기서 뭘 기다려? 김영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금방이에요. 제가 볼일 좀 보고 바로 데리러 올게요. 김철수가 뒤돌아서려 하자 김영감이 다시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나 혼자 여기 있을 수 없어. 아버지, 제발. 김철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아들아. 김영감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김철수가 아버지를 피해 차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김철수가 차 시동을 걸며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안 돼. 김영감이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철수가 급히 차를 빼냈습니다. 폐공장 앞에 홀로 남겨진 김영감이 차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철수야, 돌아와.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김영감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과 금속 열쇠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김영감이 사진 속 여학생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했어. 정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외곽에 있는 폐공장. 아무도 없는 곳이야. 김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김철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맞아요? 이수진이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김철수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잖아. 밤이 깊어지자 김영감은 폐공장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김영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야, 아저씨를 도와줘. 김영감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야생동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감이 더욱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철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이수진이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수진의 잠꼬대를 듣고 김철수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철수가 문을 열자 사채업자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 약속 지키셨죠? 최 씨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채업자 최 씨가 김철수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돈 준비됐죠? 최 씨 뒤로 덩치 큰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김철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이라고? 약속한 시간이 어제까지였는데요. 최 씨가 김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수진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사모님도 나오셨네요. 최 씨가 이수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돈 어디 있어요? 곧 준비해 드릴게요. 김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곧이 언제예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최 씨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있어요. 그 시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윤지아가 드론을 조작하며 폐공장 단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새로 개발해야겠네요. 윤지아가 태블릿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드론이 낡은 폐공장들을 하나씩 촬영해 나갔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저건 뭐지? 윤지아가 드론 카메라를 확대해 봤습니다. 한 폐공장 구석에 사람 같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설마, 윤지아가 드론을 더 가까이 조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지아가 급히 차에 올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윤지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가 그쪽으로 뛰어가 보니 김영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윤지아가 김영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김영감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고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19예요. 여기 쓰러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윤지아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도와줘. 김영감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윤지아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영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김영감의 손에서 낡은 사진과 금속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윤지아가 그것들을 주워서 김영감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소중한 거죠? 꽉 잡고 계세요. 김영감이 윤지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아야? 김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윤지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지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김영감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곧 병원 가요. 같은 시각 김철수 집에서는 긴장된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최 씨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기다려준 건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김철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최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김 사장, 장난해요? 제발요. 아버지 재산 정리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김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최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김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이수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최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와서 서류에 도장 찍게 하세요. 그게 아버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김철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치매든 뭐든 도장은 찍을 수 있잖아요. 최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셔와요. 우리가 함께 가죠. 안 돼요. 이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요?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최 씨가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상하네요. 뭔가 수상해요. 최 씨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김영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이에요. 의사가 윤지아에게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윤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윤지아가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저 혼자 쓰러져 계셨거든요. 신분증이라도 있으신가요? 윤지아가 김영감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낡은 사진과 이상한 금속 열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윤지아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학생이 졸업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바로 윤지아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진. 윤지아가 깜짝 놀라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딸에게 항상 행복하길. 윤지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누구실까? 윤지아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어려워 대학 포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학비를 지원해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윤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김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아야, 내 딸. 김영감이 윤지아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영감의 병실에서 윤지아가 밤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잠꼬대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왜 나를? 김영감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따뜻한 곳에 계세요. 김영감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지아, 고마워. 어르신, 왜 그런 곳에 혼자 계셨어요?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에 있던 금속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 특수하게 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 윤지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뉴스 좀 봐요. 이수진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폐공장에서 노인 발견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김영감이 실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이다. 이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김철수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김영감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윤지아가 물컵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깨셨어요? 윤지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떠서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제가 어르신을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윤지아가 김영감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김영감이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감이야. 성함이요. 정확한 성함을요. 김종애다. 김영감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나 가족분 연락처는 아세요? 김영감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철수. 김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지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렸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폐공장에 나를 두고 갔어. 김영감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추웠어? 정말 추웠어. 윤지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이 그런 일을요? 골칫덩어리라고, 나를 골칫덩어리라고. 김영감이 중얼거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영감이 윤지아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아야, 네가 컸구나. 윤지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를 아세요? 김영감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학비 보내줬잖아. 김영감이 사진을 윤지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윤지아가 사진을 받아보니 자신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어르신이 그때 그분이셨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김영감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해줘서 몰래 도와줬어.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다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김영감이 윤지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드님이 어르신을? 윤지아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김영감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드님이 사업이 어려우신가 봐요?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많대. 김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재산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김영감이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윤지아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김영감이 손에 쥔 금속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 이 열쇠가요? 1,000억? 1,000억이 있어. 김영감의 목소리가 흥분되었습니다. 윤지아가 놀라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미개발 땅. 곧 가치가 엄청 올라갈 거야. 김영감이 윤지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김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영감이 깜짝 놀라서 윤지아 뒤로 숨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이수진이 달려와서 김영감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싫어. 가지마. 김영감이 이수진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걱정했잖아요. 이수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짓말.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김영감이 손가락으로 김철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폐공장에 나를 두고 갔잖아. 김영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지아가 김철수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하셨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수진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헛소리가 아니야. 김영감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차에 태우고 그곳에 버렸어. 간호사가 소음 때문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윤지아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들 어르신 가족 만나 확인해 주세요. 네. 왜요? 간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을 학대했을 수도 있어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대라고요? 말도 안 돼요. 김철수가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데 그럼 왜 어르신이 폐공장에 혼자 계셨죠? 윤지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건 김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이수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철수가 나를 거기 두고 갔어. 김영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사와 보안요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환자분이 흥분하고 계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의사가 김철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부부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김영감이 진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어르신 상태가 어떤가요? 윤지아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이었는데 많이 회복되셨어요. 의사가 김영감을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손목과 발목에 이상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윤지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요? 마치 무언가에 묶인 것 같은. 윤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학대를 당하신 건 아닐까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이 윤지아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지아야, 나만 믿어줘. 김영감이 간절한 눈으로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김철수 부부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들켰나? 이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치매라고 하면 돼. 김철수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야?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아버님을 그렇게 챙기는 거지? 이수진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자. 김철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열쇠도 가져와야 하고. 맞아.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부부가 병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지아가 김영감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당분간 여기 계실 거예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이라니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수진이 윤지아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친아들과 며느리인데. 김철수도 윤지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맙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어르신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윤지아가 김영감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싫어. 집에 안 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김철수가 김영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김영감이 소리치며 윤지아 뒤로 숨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이 가기 싫어하세요. 윤지아가 김철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라니까요. 제대로 판단 못하세요. 이수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김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려요. 간호사님, 저희가 환자 가족이거든요. 김철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환자분 상태를 보시면. 김 간호사가 김영감을 돌아봤습니다. 김영감이 간호사를 향해 손을 내젓고 있었습니다. 저분들과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수진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안 돼요. 우리가 모실 거예요.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퇴원 서류부터 써야죠.
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윤지아가 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어르신 몸에 상처가 있다고 들었는데, 윤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부부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손목과 발목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끈이나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묶인 적이 있다고. 그럼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죠? 윤지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김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때문에 밖으로 나가시니까 안전을 위해 잠깐 묶어둔 적이 있어요. 이수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김영감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날 괴롭혔어. 김영감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밥도 안 줬어.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 김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김철수가 발끈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추운데 버리고 다신 안 온다고. 윤지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윤지아가 김철수 부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요? 김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네. 어르신이 무서워하잖아요. 윤지아가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선 넘지 마세요. 이수진이 화를 내며 윤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김 간호사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세요. 간호사님, 이 사람들 때문에 어르신이 이렇게 됐어요. 윤지아가 김영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무서워하시네요. 김 간호사가 김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무도 할아버지 해치지 않아요. 김영감이 이불 사이로 김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안전해? 네, 여기는 병원이에요. 안전해요. 김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퇴원시켜 주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잘 돌볼게요. 김철수가 간청했습니다. 환자분이 퇴원을 원하세요?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라서 판단력이 떨어져요. 김철수가 변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환자 의견을 들어봐야죠. 주치의가 김철수와 함께 병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으세요? 주치의가 김영감에게 물었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싫어. 여기 있을래. 왜 집에 가기 싫으세요? 무서워. 저 사람들 무서워. 김영감이 김철수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주치의가 김철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가족을 무서워하시네요. 치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철수가 변명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치의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지아가 주치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어르신을 돌봐도 될까요? 당신은 누구시죠? 이분이 저희 은인이세요.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영감이 윤지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은인이라고 하셔도 법적으로는
주치의가 곤란해했습니다. 그럼 임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윤지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어렵죠. 주치의가 김철수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모실 거예요. 그때 김영감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아랑 있을 거야. 김영감이 윤지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저들이랑 안 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신없는 게 아니야. 김영감이 김철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병실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수간호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 나온 윤지아가 김철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어르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요? 김철수가 황당해했습니다. 우리가 친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버지를 폐공장에 버려요? 윤지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도 봤거든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추워하셨는지.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런 착하신 분을 어떻게. 눈물이 윤지아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김철수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수진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저런 식으로 말하면. 김철수가 술잔을 들이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하지만 저 여자는 뭐예요? 이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아버님을 그렇게 챙기는 거죠?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동정심 많은 사람인가 봐. 동정심으로 그럴까요? 이수진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철수가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빼내야 해. 어떻게요? 내일 변호사랑 같이 가자. 김철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윤지아가 김영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윤지아가 가져다 준 따뜻한 죽을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윤지아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야. 김영감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찬 음식만 주더라. 윤지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지아야,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김영감이 윤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윤지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아야. 김영감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숨겨둔 것들 있어. 윤지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많은 땅 문서들. 김영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모르지. 내가 따로 숨겨뒀거든. 윤지아가 놀라서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김영감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자꾸 까먹어. 김영감이 주머니에서 금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 이건 중요해. 윤지아가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 여는 열쇠예요?
금고, 비밀 금고. 김영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윤지아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씨 변호사 박상훈입니다. 박 변호사가 윤지아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김종의 어르신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윤지아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가기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치매 환자의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후견인은 친아들인 김철수 씨입니다. 김철수가 박 변호사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아무리 선의로 하시는 일이라도 선의가 아니에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세요. 박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인이라고 해도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퇴원 서류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아가 병실 안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김철수와 박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감이 그들을 보자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김철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싫어. 안 가. 김영감이 이불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거짓말. 저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김영감이 이불을 벗어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추운 곳에 버리고 안 왔어. 박 변호사가 김철수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 없었다니까요. 김철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안 헷갈려. 분명히 기억해. 김영감이 손가락으로 김철수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나를 차에 태우고 그 무서운 곳에. 박 변호사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떤 곳에서 발견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가 윤지아에게 물었습니다. 폐공장에서요. 혼자 쓰러져 계셨어요. 윤지아가 대답했습니다. 폐공장이라고요? 박 변호사가 김철수를 째려봤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설명해 보세요. 박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이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어요. 김철수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우리 못 찾으니까 집을 뒤지고 있어요. 이수진이 김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김철수가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가세요. 저는 여기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부부가 급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윤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폐공장에서 발견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구조했어요. 윤지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속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윤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만약 정말 아드님이 고의로 그곳에. 박 변호사가 말을 멈추고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드라이브 간다고. 김영감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차에 태워서
무서운 곳에 두고, 혼자 두고 갔다는 말씀이세요? 박 변호사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응, 금방 온다고. 거짓말하고. 김영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없는 사건이네요.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정말 안전해? 김영감이 불안한 눈으로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윤지아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윤지아에게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박 변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윤지아와 김영감만 남았습니다. 김영감이 윤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걱정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윤지아가 결심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영감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아는 김영감의 침대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김영감이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금고, 지아, 열쇠. 윤지아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구산업 창고, 바닥 틈. 김영감이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아가 조용히 김영감을 깨웠습니다. 어르신, 꿈꾸세요? 김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지아야, 꿈을 꿨어. 무슨 꿈이셨어요? 윤지아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금고, 내가 숨겨둔 금고. 김영감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기억나는 것 같아. 윤지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폐공장 근처, 구산업 창고. 김영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밤인데? 김영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분들 다시 올 텐데. 윤지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못 가겠어.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철수가 또 올 거야. 윤지아가 김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 간호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르신을 잠깐 밖에 모시고 나가야 해요. 지금요? 밤인데 위험해요. 김 간호사가 걱정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급해요. 윤지아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윤지아가 휠체어에 김영감을 태우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김 간호사가 뒤에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아의 차가 병원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김영감이 차 안에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폐공장 지나서 30분을 달려 낡은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창고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이에요? 윤지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지붕이 빨간 건물. 김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윤지아가 김영감을 휠체어에 태우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김영감이 주머니에서 다른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로 문을 열어. 김영감이 윤지아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윤지아가 핸드폰 불빛을 켜서 주위를 비췄습니다. 어디쯤일까요? 바닥을 봐. 김영감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틈이 있어.
김영감이 흥분하며 바닥에 미세한 틈을 가리켰습니다. 윤지아가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로 사각형 모양의 틈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요. 윤지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금속 열쇠를 틈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작은 철제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있어요. 윤지아가 감탄했습니다. 김영감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 여기였어. 윤지아가 금고를 들어올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윤지아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물었습니다. 땅 문서들, 미개발 지역 땅들. 김영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 예정인 곳들이야. 윤지아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수십 개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들 가격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별로 안 비싸지만 김영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정부에서 개발한다고 발표할 거야. 그럼 가격이 엄청 오르겠네요. 윤지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1,000억은 될 거야. 김영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아가 숨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이걸 왜 숨겨두셨어요? 철수가 사업 실패하는 걸 봤거든. 김영감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만 주면 또 날릴까봐. 김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윤지아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철수한테 줄 수 없어. 김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린 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아야, 네가 가져. 김영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 진짜 딸이야. 윤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내가 내 학비 낸 것도. 김영감이 윤지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금고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윤지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USB와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윤지아가 종이를 읽어봤습니다. 철수와 이수진이 나를 버리는 장면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이에요? 윤지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차에 블랙박스 달려 있었거든.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리 빼놨어. 와,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윤지아가 흥분했습니다. 이제 저분들이 거짓말 못하겠어요. 김영감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철수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나와 있을 거야. 윤지아가 모든 서류와 USB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돌아가요. 그래, 이제 마음이 놓이네. 김영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죽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지아가 김영감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들어야 해. 김영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좋은 일 해줘. 좋은 일이요? 나 같은 할아버지들, 버려지는 할아버지들.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들 도와줘. 윤지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철수한테는. 김영감이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푼도 주지 마. 약속해. 네, 약속드려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영감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윤지아는 오늘 밤의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철수 부부가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변호사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안의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윤지아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종의 어르신을 모셔가겠습니다. 윤지아가 명함을 받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가기 싫어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제 입원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김철수가 이 변호사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수진이 승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지아가 병실로 들어가 김영감을 깨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김영감이 눈을 뜨자 복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간호사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또 왔어. 또 나를 데려가려고. 괜찮아요. 제가 막을게요. 윤지아가 김영감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법적으로는 김철수가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지아가 어젯밤에 찾은 USB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윤지아가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 변호사가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환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윤지아가 이 변호사 앞에 섰습니다. 혹시 이것부터 보시겠어요? 윤지아가 USB를 내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어르신을 버리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에요. 윤지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김철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윤지아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좀 빌려주세요. 김 간호사가 사무실 컴퓨터를 켜주었습니다. 윤지아가 USB를 꽂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철수가 김영감을 폐공장에 내려놓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속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금방이에요. 제가 볼일 좀 보고 바로 데리러 올게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김영감이 김철수의 옷을 붙잡으며 애원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안 돼. 나 혼자 여기 있을 수 없어. 하지만 김철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차가 떠나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 유기죄네요. 김철수가 급히 컴퓨터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금방 데리러 가려고. 3일 동안이나 안 가셨잖아요. 윤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죽을 뻔했어요. 이수진이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사채업자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다고요? 이 변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존속 유기죄는 변호하기 어려운 범죄예요. 김철수가 이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죄송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예에 관련된 일이라서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김철수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윤지아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포기? 김철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르신을 괴롭히는 것 말이에요.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괴롭혔다고요? 이수진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윤지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김철수와 이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에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존속 유기죄로 신고할 거예요. 윤지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영감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김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김영감이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아버지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김철수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감이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그 추운 곳에 버리고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김철수가 김영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늦었어. 김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지아가 있어. 김영감이 윤지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가 내 진짜 딸이야. 김철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재산, 모든 재산을 지아에게 줄 거야. 김영감이 선언했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친아들인데. 김철수도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버려? 김영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줄 재산은 없어. 윤지아가 김영감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마음이니까 존중해 드려야죠. 그때 병원 로비에서 경찰관들이 올라왔습니다. 존속 유기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지아는 김영감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6개월 후 법정에서 김철수와 이수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이수진은 존속 유기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판결을 마쳤습니다. 김철수와 이수진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여보, 이럴 순 없어. 이수진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윤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휠체어에 앉은 김영감이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 김영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윤지아가 김영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지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하지만 윤지아는 김영감을 보호하며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지어진 요양원에서 김영감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설립한 참된효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김영감의 1,000억 원 재산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세요. 김 간호사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김 간호사는 이제 이곳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김영감이 미소를 지으며 죽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어디 있니? 곧 오실 거예요. 회의 중이시거든요.
김 간호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김영감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김영감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추위도 없고 무섭지도 않고. 1시간 후 윤지아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윤지아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아야, 기다렸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지아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 개발 계획을 정식 발표했어요. 신문에는 김영감의 땅이 포함된 개발 계획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윤지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많은 할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겠네. 김영감이 뿌듯해했습니다. 네, 전국에 요양원을 더 지을 예정이에요. 윤지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어르신 이름으로 지을 거예요. 김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김영감이 윤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곧 떠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직 건강하세요. 아니야.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김영감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도 벌 받았고, 지아도 행복하고. 김영감이 윤지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어르신. 윤지아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나는 행복해. 김영감이 윤지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지아 아버지 역할 할 수 있어서, 저도 어르신의 딸이 되어서 행복했어요. 윤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딸. 김영감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1년 후 김영감의 기념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종의 할아버지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지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김영감 어르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 경사도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더 빨리 찾았더라면. 박 경사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윤지아가 박 경사를 위로했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김영감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에 20개의 김영감 요양원이 세워졌습니다. 모두 무료로 운영되는 최고급 시설들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지아가 첫 번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영감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곳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방에 들어가 김영감의 사진에 꽃을 바쳤습니다. 어르신, 약속 지켰어요. 윤지아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진 속의 김영감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옆에 지어진 어린이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영감이 진정 원했던 것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세상.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 어르신,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윤지아가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이사장님, 방문객이 오셨어요. 김 원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인데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어요. 윤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야죠. 김영감과의 첫 만남이 그랬듯이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김영감이 남긴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었습니다. 폐공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김영감과 윤지아가 보여주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친자식은 아버지를 차가운 폐공장에 버렸지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타인은 그를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았죠. 김영감의 1,000억 원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돈으로 세워진 요양원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폐륜을 저지른 김철수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진정한 벌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을 테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김영감 같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싸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관심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